안녕하세요. 화가 김성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처음에 이제 유화 재료 구입 때 뭘 사야 될지 모를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처음에 간단하게 뭘 먼저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하는 종류가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당연히 유화 물감이겠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미국이어서 미국에서 파는 재료들 중심으로 밖에 소개를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뭐 신한이라든지 이런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입문 때는 사실 가장 싼 걸 사는 게 좋은데 너무 싼 거를 제가 비추하는 이유는 유화의 재질 특징이 말랐을 때 색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대거나 해도 닦이지 않는 게 유화의 특성인데 정말 싼 물감들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문질러 봤더니 닦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도 많이 될 거고 차라리 유화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거면은 저가 브랜드의 아티스트 브랜드나 그 브랜드가 있는 거에 스튜던트 레벨이나 스튜디오 레벨의 물감을 몇 개 딱 쓸새망 사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화이트라든지 오커라든지 아이버 블랙, 그 다음에 뭐 레드, 울트라마린 블루, 뭐 이 정도의 5개 정도, 혹은 이제 비비리안 그린 나중에 그 녹색까지 포함해서 그린이라든지 뭐 옐로우 하나 더 해서 이렇게만 딱 사놓고 시작을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즈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흰색 같은 경우는 유아에서는 흰색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세트에서 샀을 때 이제 흰색도 똑같은 사이즈의 튜브가 들어있으면 흰색은 진작에 없어지고 안 쓰는 물감들만 남아 돌게 되니까 차라리 흰색을 아짜리 큰 걸 사놓고 나머지들은 이제 많이 쓰는 거를 뭐 써보다가 이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럼 2~3개씩 사놓고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일이 되겠는데 유화할 때 2가지 미디엄을 준비하고 써요. 혹은 하나만 준비하고 쓰는데 하나는 물감 섞을 때 섞는 기름과 붓을 닦는 용도의 용액 2개를 준비하고 쓰는데 이거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식용유 같은 걸 말하자면 점도가 어느 정도 있고 두툼한 느낌이 있는데 종류도 되게 많아요. 가보면은 뭐 그 리파인드 린시드 오일도 있고 콜드 프레스 린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잡다한 종류가 많은데 살짝씩 달라요. 많이 써보고 예민하지 않으면은 초반에는 사실 느끼기 어려운 다른 점들이고 가장 큰 다른 점은 마르는 속도라든지 말랐을 때 나오는 결과의 차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은 친환경적이면서 그림이 빨리 마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르는 속도가 천천히 유지가 될 수 있으면서 적당히 드라이 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게 이거라고 생각했었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씁니다. 유화 전용으로 나온 월넛 오일이에요. 없으면은 일반 린스드 오일 혹은 페인팅 오일 그런 걸 써도 괜찮아요. 작은 놈으로 싸가지고 쓰고 얘네들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그 쓰는 게 이런 조그마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고 뚜껑을 열어서 여기 넣고 쓰는데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이런 나무 팔레트를 쓸 때 옆에다가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손으로 들고 쓸 때 물감을 섞을 때 여기다 찍어서 쓰라고 달려있는 겁니다. 이 종류의 용기는 이러한 팔레트를 안 쓴다라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만한 유리 용기에다가 담아놓고 한 구석에다 이렇게 놓고 필요할 때 찍어서 씁니다. 이 담는 용기는 그냥 싼 거 아무거나 써도 돼요. 굳이 뭐 특별한 용기 필요 없고 뚜껑만 있는 용기 사가지고 써도 충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요 놈인데 요 놈을 안 쓰고 요 붓을 닦는 이 용액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놈은 통이 큰 이유가 이러한 붓 닦는 전용 통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얘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2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훨씬 짧죠?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여기에 물감을 넣어서 닦게 되면은 그 유화 잔유물이 밑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요 윗부분에 있는 요 부분은 다시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물감이 많이 쌓였을 때 나중에 요거를 빼고 요 미디엄을 옆에 있는 깨끗한 병 아무 때나가 다시 담아내고 깨끗이 닦고 다시 따라서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용도입니다. 요 오일 여기에는 지금 원래시 담겨 있는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유화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묻었을 때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이 있죠. 요 갬솔이라는 미디엄과 섞었을 때 수채화 퍼지듯이 퍼지죠. 그러니까 점도가 굉장히 맑아서 물같이 이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정말 소량만 사용을 했을 때 원하는 만큼의 그런 점도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게 린시드 오일이라는 거를 발랐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물감이 모이는 정도가 조금 더 두툼하죠. 이 점도를 정말 살짝 희석시키는 정도로만 쓸 수 있다면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물감 닦는 미디엄을 본인의 미디엄으로 쓰기도 합니다. 요놈 갬솔은 조금 더 빨리 말라요. 써보면 알겠지만 그 약간 드라이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감 자체에는 조금 두께감을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린시드 오일을 물감 성능용으로 사용을 하고 처음에 내가 얇게 칠할 때나 조금 빨리 마를 부분을 칠할 때는 이 갬솔을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물감을 닦는 용에는 이 갬블리에 나오는 갬솔이라는 제품을 쓰는데요. 보통 크게 두 종류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요거 터프노이드라는 이 제품입니다. 이게 가장 커먼해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근래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갬솔이라는 건데요.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냄새예요.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odorless,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난다라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얘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두 번째 차이는요. 얘는 물감을 좀 빨리 마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얘는 물감이 안 말라요. 그러니까 얘를 섞는다면은 희석이 조금 더 잘 되겠죠. 이 제품보다는. 근데 평소에 붓을 닦을 때는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것이 이제 그 장기간으로 봤을 때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재료가 이제 윈솔 앤 뉴튼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리퀸 오리지널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걸 쓰면은 뭐 반나절만 해도 마르고 날씨에 따라서 하루 만에는 100% 마릅니다. 이거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점도가 굉장히 높아요. 젤같이. 그래서 따로 용기 필요 없이 보통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쓸 만큼만 떼어내고 조금씩만 넣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조금 더 점도가 있죠. 요거를 쓸 경우에는 요 오일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릴 게 첫 번째는 이제 팔렛 나이프라는 거고요. 유화할 때는 이게 필수입니다. 물감을 이렇게 섞어서 쓰거나 이걸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이죠. 유화에서 이제 유화의 붓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모양도 다양하고 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사실은 어떤 부분, 어떤 기능, 또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데 저는 모양은 거의 이 long flat 이렇게 길고 평평한 거 얘로 거의 통일을 합니다. 이놈이면은 사실은 뭐 노하우만 조금 생기면은 뭐든 다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보통 탄력도 있고 거칠고 털도 두툼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데 이거 이제 V스타일이라고 요 센테릭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보통 종류로 나뉘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요. 거의 이제 수채화 물감이랑 비슷한 수준의 부드러움인데 그거보다는 탄력이 있고 조금 더 털이 두툼합니다. 섬세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샤프하고 날카로운 좀 선명한 표현을 하기에 좋은 성격이에요. 털 자체가 요거와는 다르게 그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영국 그 로즈메리라는 브랜드인데 털 자체가 이제 족제비 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채화랑 비슷하죠. 한국으로 치면은 동양화 붓하고 조금 비슷할 거예요. 재질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력에 힘이 별로 없는데 이게 좋은 점은 탄력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젖어 있는 물감 위에 색깔을 다시 위에 입히고 빌드업을 나갈 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저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 밑에 깔려 있는 물감 자체를 방해주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이 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거친 표현이라든지 물감을 좀 두껍게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붓 종류는 개인 취향 따라고, 개인 성격 취향 따라고, 본인이 그리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 따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나씩 혹은 두 개씩 모양이랑 사이즈랑 두 개씩 다르게 해서 여러 스타일을 써 보시고, 그 다음에 맞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중점으로 후에 더 구입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이거는 이제 팬 브러쉬라고 하죠. 부채 모양이어서 팬 브러쉬인데, 경계선들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그런 좀 표현 같은 걸 해줄 때 쓰는 붓이고, 이걸로 그림을 아예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거친 수치한 느낌을 낼 때 이렇게 쓰는 그 스타일이 있는 붓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표면들에 이제 약간 흩어짐 효과를 줄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재료가 바니쉬라는 건데요. 이 바니쉬가 보통 많이 쓰는 바니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윈서 & 뉴트에서 는 리터치 바니쉬라는 거고요. 아까 똑같이 갬블린에서 나오는 갬벌 글로스 바니쉬라고 합니다. 보통 이 글로스는 이제 피니시 어떻게 이제 효과가 나오냐인데, 보통 글로시가 있고 매트가 있고 글로시 매트 그 중간 부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바니쉬라는 거는 사실 UI에 바를 때, UI 위에 올릴 때 최소 3개월 이상은 기다리고 발라야 돼요. 물감이 마른 다음에. 유화 물감이 표면에 그냥 말랐다, 만져서 이게 안 만져진다, 딱딱하다고 해서 다 마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왔을 때야 비로소 다 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이 걸리는 시간이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통 바니쉬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 재질 자체가 진득진득하고, 그게 바깥을 완전히 코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안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그 밖에 균열을 만들어요.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되게 오래된 그림들, 르네상스 때 뭐 그 이전 그림들 보면은 막 표면이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바니쉬가 그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발라졌기 때문에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발랐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나온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리터치 바니쉬라는 겁니다. 되게 얇게 나온 바니쉬예요. 리터치 말 그대로 그 위에 다시 칠을 할 수 있는 바니쉬라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도중에도 바를 수 있다라고 만든 바니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지금 제가 완성을 한 건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데 보면은 이 구분이, 색과 색 중간에 구분이 많이 안 가게 되는 부분들 있죠. 이게 지금 제가 구분이 안 가게 칠한 게 아니라 물감이 마르면서 코팅 자체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르면서 그게 이제 증발하면서 매트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시 살려주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다시 작업을 하고 싶어. 여기를 좀 더 하고 싶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내가 이 색이 어떤 건지 잘 구분을 하고 그 위에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이 리터치 바니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말라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색깔을 제가 살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 조금 부어주면은 아까 안 보였던 부분들이 정보가 이렇게 많이 살아나죠. 그러면 요거를 1시간 정도 두면은 이 상태로 마릅니다. 그럼 그 위에 다시 작업을 하고 그놈이 마른 다음에 다시 얘를 부어서 발라주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리터치 바니쉬가 말라야지 다시 이 위에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마르는 시간을 기다리기 싫다. 그냥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마른 부분들을 조금 살려내고 바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오일 아웃이라는 명칭인데요. 뭐냐면은 오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살짝 광을 내주는 거예요. 그 기름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 표면이 마치 마르지 않은 아직 젖어 있는 물감의 표면 같이 이 반짝이가 살아나게 돼서 조금 더 좋은 표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가지고 일컬는 말로 오일 아웃이라고 하는데,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보다 이 말라있던 색깔들이 색의 선명도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죠.
그러고 이 상태에서 페이퍼 타월을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평평하게 닦아줍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오일만 바닥에 남아서 이 색깔들을 선명하게 남겨주고 이 위에 다시 물감을 칠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좋은 그 화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그림을 그리는 팔레트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게 그냥 유리예요, 유리. 일반 유리를 큰 거를 유리 파는 데서 가가지고 제 테이블 사이즈, 이 테이블 전체 사이즈만큼의 유리를 주문을 해가지고 갖다가 테이블 위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고 이 테이블 전체를 팔레트로 쓰는 거고요. 밑에다가는 지금 이 갈색 색깔 종이를 깔았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림에 이제 토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레트를 그 톤과 똑같은 색깔로 해놓으면은 제가 섞는 이 색깔이 이 보여지는 효과가 캔버스에 올라갔을 때 드러나는 효과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나무 팔레트 역시 저는 이제 많은 칠을 해가지고 코팅을 한 건데 원래 색깔은 이렇게 나무였습니다. 원래는 나무였는데 쓰다 보니까 이 색깔이 된 거예요. 나무 팔레트를 쓰실 거면은 코팅을 해줘야 돼요. 물감을 짜서 쓰고 얘를 사용을 해서 이 린시드 오일을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물기에서 닦아준 다음에 헝겊으로만 닦으세요. 뭐 이렇게 비누칠해서 빡빡빡 닦고 할 필요 없어요. 헝겊으로만 대충 닦아주고 하면은 그게 서서히 코팅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화 물감과 이 재료 혹은 저 재료만 가지고 코팅이 된 상태고 그랬을 때 정말 매끄럽고 좋은 물감을 섞는 표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